김씨님, 저는 헤어지고 가끔 감정이 올라오긴 했어도 나름 괜찮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제 마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락은 한번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시는 연락 안 할 사람처럼 단호했어도 연락을 하나요? 네, 끝까지 단호했던 사람도 대부분 연락은 옵니다. 제가 감이 좋아서 연락 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별 후 흐름을 보면 대다수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다만 이 패턴을 정확히 알려면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의 감정 흐름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왜 나만 힘들고 아쉬운 입장이 됐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어진 직후 감정의 파동으로 인해 요동치는 과정, 그 안에서 생기는 조급함, 집착, 분노, 그리움은 한 사람으로 인해 비롯된 감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달래주는 선택을 하죠. 저자세가 된다는 거야. 한시가 급하거든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가능성이 희박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과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너무 잘 살고만 있어서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누나의 감정은 정서적 회귀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하루는 그립다가도 또 하루는 그냥 원망스럽고 어떤 날에는 괜찮다가도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감정을 겪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져요. 결국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게 돼서 거의 반포기를 하죠. 이게 보통 이별의 무게를 떠안은 사람의 마음이야. 그럼 반대로 단호하게 돌아섰던 사람이 연락하게 되는 흐름은 어떨까? 첫 번째, 감정 누적 이별. 사실상 노력을 한다 해도 서로의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감정이 쌓이면서 한순간에 이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끝나게 되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해붓을 자주 한 커플이 아닌 이상 일주일 정도만 멈춰서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런 감정 폭발력 이별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과부하 때문에 나온 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웬만해선 먼저 통보한 쪽에서 감정이 가라앉고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 누적형 이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오히려 상대가 먼저 공백을 느끼면서 연락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당시에 흔들렸던 쪽보다 차분해진 사람이 뒤늦게 관계의 의미를 실감하고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두 번째, 부담감 이별. 이 유형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쌓여서 나온 이별이에요. 연애할 때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결혼, 금전, 연락, 다양한 요소의 문제들로 인한 영향으로 상대 입장에선 그게 압박과 의무처럼 느껴졌겠죠. 물론 연애 초반에는 남자 쪽에서 결혼 막 언급하고 쌩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서 여자도 확신이 생기면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점점 서로 추구하는 방향 속도가 달라져요. 어느 순간 벅차다의 감정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도망치듯 이별을 단호히 말하는 거죠. 이런 남자한테 유독 여자들도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나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남자 입장에선 부담이죠.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흐름을 뺏기는 걸 못 견뎌서 더 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호했던 사람도 대부분 다시 연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풀리면서 부담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을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도 기회를 또 놓칠 만큼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연락 오는 시기를 추측한다면 한 달에서 세 달 이내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헤어진 뒤에 누가 흔들리고 누가 중심을 지키는지가 결국 그 관계의 결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중심을 지킬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